네, 이번 시간에는 우리 민족운동의 전개까지 살펴보았고, 교과서 196페이지로 넘어가서 이제 일제강점기 사회 모습의 변화와 그리고 그러한 흐름에 따라서 새로운 세상이 들어오면서 사회적 차별 철폐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제가 이제 경제 침략을 하고 식민정 지배 정책을 펼치게 되면서 우리 기존의 한국이 이제 도시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개항 후에는 서울이나 평양 그리고 개항장들 뭐 인천이나 부산이나 군산이라든지 뭐 그런 데가 도시화가 되었고 X자 간선 철도망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X자로 철도가 세워진 건데요. 먼저 첫 번째는 경인선부터 시작을 했었고 호남선 만들어진 순으로 이야기하면 경부선 서울과 부산 그다음에 경의선 신의주와 서울 그리고 호남선 그다음에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서 이 철도가 만들어지면서 본격적으로 물자가 빠르게 이동할 수 있게 되었고 그 철도를 주변으로 해서 큰 도시들이 만들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버스와 택시 같은 것들이 또 등장하면서 이동 시간이 단축이 되고 근대적인 시간관념 예를 들면 옛날에는 뭐 자시에 만나세 하면 이제 자시가 막 12시에서 2시였는데 이제는 이제 기차가 12시 15분에 도착을 해. 그러면 15분 넘어가면 이제 안 된다는 거잖아요. 정확한 시간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1일 24시간의 시간이 이때 정착이 되었다는 것이고요. 일제강점기 식민지 공업화 정책으로 북부지방에 특히 공업도시가 많이 들어서게 됩니다. 이러한 흐름은 1930년대에 더욱더 진전이 되고요. 일본인 거주지역과 한국인 거주지역이 구분이 돼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이제 일본인 거주지역이 중심이 되어서 더욱더 발전을 하게 되었고 전통적인 한국인 거주지역은 더 좀 뭐라고 해야 되죠? 후퇴하게 되는 차별이 일어나게 되었고 전통 도시들은 식민지 지배 정책에서 소외되면서 점차 발전이 더디게 됩니다. 대표적인 곳이요. 공주라든지 나주 이런 곳들이 있어요. 전주도 비슷한 맥락이고요. 도시 외곽에는 빈민촌들이 형성이 되면서 이 삶이 어려워지는 사람들은 더욱더 도시의 바깥으로 밀려나게 됩니다. 그렇지만 또 도시를 떠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나마 도시에 일자리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상황이었고 자 이어서 1900 그래서 이거랑 연관지어서 도시 빈민의 삶 먼저 살펴볼게요. 식민지의 이 공업화가 함께 생기게 되면서 도시화도 진전이 되었죠. 그러면서 이제 공장이 많아지는데 거기에 따라서 이제 거기서 일을 하는 노동자들이 많아졌다는 거죠. 그렇지만 미숙년 노동자들 매일 이제 하루 먹고 하루 벌어서 사는 노동자들은 도시의 빈민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토막에 거주를 하면서 완전 소외당하는 삶을 살게 되었죠. 토막은 뭐 집이랄 것도 없이 거의 옛날에 신석기 시대 때 볼 수 있는 움집 수준의 주거 형태였습니다. 굉장히 열악했겠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일제는 토지조사 사업이나 혹은 산미증식 계획 같은 것으로 계속해서 한국인들을 수탈했죠. 일본이나 소수의 대지주의 토지가 집중이 되면서 일반 농민들은 땅을 빼앗긴 채 몰락하게 되었고 그렇게 되었다 보니까 더 이상 못 살겠다라는 소작쟁이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일제는 1930년대에 농촌진흥운동이라는 걸 이야기하면서 야 니네가 못 살게 되는 건 니네가 게을러서 혹은 니네가 흥청망청 돈을 써서 그런 거 아니냐. 그러니까 농민들 니네가 더욱더 부지런하고 근검 전략을 해야 돼. 그렇게 해서 잘 살 생각을 해야지. 왜 남 탓을 하니? 왜 우리 일본 탓을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대응을 했다라는 거죠. 구조적인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일제강점기의 삶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짐작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일제강점기에는 대중문화도 발전했는데요. 신문이라든지 잡지, 영화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면서 서양 문화가 유입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서양의 의복, 이런 드레스라든지 모자라든지 그런 옷차림 같은 게 변화가 되었고, 문화 행사나 스포츠 같은 걸 즐기기 시작했고, 이제 패션이나 화장법 같은 것도 나오면서 말하자면 이제 대중가요도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시기에 나온규의 아리랑 1920년대에 만들어진 건데 26년 최초의 아마도 흥행한 영화가 아니었을까. 한국 최초로 흥행한 영화. 한국인들의 아픔과 서러움, 이런 것들을 잘 그려낸 작품이고요. 그다음에 또 백화점이 만들어졌는데 여러분들 아마 서울에 신세계백화점 본점 아시려나 모르겠는데 거기가 이제 가장 먼저 만들어진 백화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제 화신백화점이라는 게 있는데 그가 이제 모티브가 되어가지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백화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다방, 카페 이런 것들도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야구나 축구, 자전거와 같은 스포츠 같은 것도 점점 발전을 하면서 막 시구도 하고 이상제가 막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황금 팔뚝시계, 버섯반지, 현대여성은 이 두 가지를 구비하지 못하면 무엇보다도 수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모던거리. 요 정도 유행하는 거 좀 하나는 해줘야지 않냐. 네, 뭐 지금으로 따지면 샤넬백 뭐 이런 거라든지 뭐 팔찌 뭐 그런 게 될 수 있겠네요. 그다음에 미국 서부 활극에 나오는 카우보이 가죽 바지가 조선 청년이 나팔 바지를 입혀주었다. 그때 당시 나팔 바지가 또 유행이었나 봐요. 그래서 이 시기에 또 우리가 요즘에 또 알고 있는 그런 대중문화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그렇지만 국외에 이주한 동포들, 빈민층과 아울러서 굉장히 힘든 삶을 살게 되었죠. 그래서 1920년대에는 청산리 대첩으로 인한 간도 참변, 그리고 1923년에는 일본에서 일어난 관동 대지진 때 한국인들이 이 우물에 독약을 뿌렸다라는 유언비어가 퍼지기 시작하면서 한국인들을 학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한국인들이 일본인들에 의해서 그냥 죽임을 당하게 되었고요. 연해주에서 살고 있었던 한국인들은 1937년 중일전쟁이 일어나자 일본과 내통할 수 있다라는 구실로 스탈린이 중앙아시아로 강제로 이주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우즈베키스탄 그 같은 곳으로 황량한 곳으로 그냥 말 그대로 더 내던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 일들이 있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이렇게 대중문화가 발전한 점도 있지만 밝은 점도 있지만 이 도시 빈민의 삶이나 국외 이주 동포들의 삶을 보면 아픔과 그림자가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밑에 사회적 철폐 운동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 부분은 이제 200페이지로 넘어가는데 3.1운동 전후로 자유주의, 그 다음에 공화주의, 사회주의, 그리고 개조론, 아나키즘과 같은 근대 사상이 국내에 소개됩니다. 이제 다른 거는 뭐 알 것 같은데 개조론이 뭐냐면 약간 사회진화론이랑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나의 삶을 개조시켜가지고 좀 더 발전시켜야 된다라는 사상이 바로 개조론입니다. 자, 여기서 가장 보편적인 개념인 자유와 평등을 강조하기 시작하면서 이러한 것들이 다양한 사회운동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평등을 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이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해요. 그 첫 번째가 여성운동입니다. 여성이 사회 진출을 많이 하고 여성 교육이 어느 정도 많이 받게 되고 그리고 공장에서 노동자 수가 또 늘어나게 되면서 여성들이 자각하기 시작합니다. 아, 내가 지금 뭔가 불합리한 상태에 있구나.
그런 걸 인식하게 돼요. 그래서 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교육을 받은 신여성들이 등장했기 때문이죠. 그래가지고 1927년에는 신간의 자매단체였던 이 근우회가 조직이 되면서 여성운동계의 민족유일당, 사회주의와 민족주의자들이 합쳐서 여성 계몽을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치만 여기에는 이 김한란이라는 사람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처음에는 기독교 계열의 그런 인물입니다.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중일전쟁에서 일제를 옹호하는 쪽으로 친일파 쪽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그런 일들이 있었고 그런 것 때문에 근우회의 대표적인 인물이 멤버들이 소개가 교과서에 안 돼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렇다라는 점. 대신에 여기에서 또 활동한 사람이 황에스더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황에스더는 일전에 3.1운동에서 유관순과 함께 그러니까 유관순과 같이 했다는 뜻은 아니고 3.1운동 때 유관순처럼 여성들이 한희순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런 3.1 만세 운동에 주도를 하면서 점점 이 여성들도 정치나 그 다음에 독립운동에 많은 노력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황해스도 같은 사람도 같이 참여를 하겠다 등등등. 자, 그래서 여성들이 조금 더 자각을 하는 계기가 되었고요. 각성을 하는 계기가 되었고 이후에는 제대로 된 거 없이 이 신간회가 해체가 되면서 같이 해체가 됩니다. 자, 그리고 무상 의무 교육이 실시가 안 되다 보니까 당시에는 교육 기회가 많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어린 아이들도 공장에 가서 일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힘들었겠죠. 그래서 어린이에 대한 처우 개선의 필요성이 인식이 되면서 소년들이 그 당시엔 너무 케어를 받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천도소년회가 조직을 해서 방정환이 주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방정환이 어린이날도 만들고 잡지 어린이를 간행을 하면서 이 어린이들의 인권을 보호해달라라는 움직임이 시작이 되었어요. 자, 그리고 또 일제강점기 때 차별을 받았던 대표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백정이에요. 백정은 기본적으로 도축업자인데요. 사회적 차별이 계속되었고 일제강점기에도 호적에 붉은 점을 해서 또 백정 신분을 표시를 했습니다. 당연히 일반 사람들은 백정을 더 천대했죠. 그래서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자각을 한 거죠. 아, 이거 뭔가 불합리하다. 자, 그래서 진주에서 조선 형평사를 조직을 해서 이게 전국적으로 확대가 돼요. 그래서 다른 사회단체 연합을 해서 항일민족운동을 전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는 백정들도 어느 정도 차별을 이제 좀 덜 받는 평등한 사회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움직였기 때문에 또 그러한 차별들이 조금씩은 개선이 되는 거겠죠? 자, 그리고 선생님이 이제 두 번째 나혜석의 이혼 고백서 해놨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아마 조선 여성 중에서 최초로 여성 서양 화가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심지어는 이제 이혼을 하면서 이렇게 이혼 고백서라는 걸 쓰게 됩니다. 얼마나 그 당시에 그 이혼이라는 거 당연히 여성이 잘못해서 네가 잘못해서 네가 애를 못 낳아서 뭐 그런 거 아니냐 그렇게들 많이 했는데 여기서는 오히려 당당하게 조선의 남성들아 그대들은 인형을 원하는가 늙지도 않고 화내지도 않고 안아줘도 항상 방긋방긋 웃기만 하는 인형말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성을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았다라는 당시의 상황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나는 그대들의 놀이개를 거부하오. 내 몸이 불꽃으로 타올라 한 좀 재가 될지언정. 여성들이 좀 더 인간다운 삶을 살면서 내 이름을 기억할 것이라. 그래서 결국에 이제 이혼을 하는 그런 말하자면 신여성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나혜석의 그 일대기를 보면 순탄치는 않았거든요. 그렇지만 그만큼 당시 조선은 변동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이 일제강점기
여성들이 자신의 지위를 스스로 쟁취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했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요. 수업 시간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